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재활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진단명인데 이에 대해서 구조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신데 다른 말로는 척추 협착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척추 협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걸 알려면 해부학적으로 조금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이쪽 그림, 이쪽 그림. 이거는 척추뼈를 이제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정중앙을 이제 자른 단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RI 사진 보면은 이런 형태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그림은 척추뼈를 이제 위에서 내지는 아래에서 본 그림이다. 그러니까 횡단면이에요. 수평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를 보시면은 앞쪽에 네모난 거, 옆에서 봤을 때는 네모난 모양을 가진 구조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추체라 그럽니다. 추체. 그 다음에 뒤쪽에는 후궁이 있고 뒤쪽에는 그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튀어나온 뼈가 있고, 요 추체와 튀어나온 뼈 사이에 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추체겠죠. 추체. 그래서 추체 뒤에 동그란 공간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척수라는 게 있거든요. 척수. 머리에서 뇌에서 이제 신경이 내려와서 요추 1번, 2번 사이에서 큰 신경 뿌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경 가닥가닥이 나와가지고 각각의 양쪽으로 해서 빠지거든요. 이 구조물을 이제 마미총이라 그래요. 마미총. 결국 협착이 일어나면 척추뼈 전체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 요추 부분에서 일어나는 협착은 보통 퇴행성 변화가 하부에서 요추 4번, 5번 정도 레벨 내지는 5번 천추 1번 레벨 이쪽에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미총 쪽에서 협착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추나 흉추는 결국에는 마미총이 아닌 척수거든요. 그래서 마미총에서 신경에 대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말초신경병증이라는 형태로 발생을 하고요. 척수 쪽에서는 이제 말초가 아닙니다. 중심 척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뇌나 척수는 아예 신경병증 자체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것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요추 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책을 보든 어딜 보든 되게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적어 놨는데, 허리 골반의 안정성 전략에 대한 상실이 1번 이유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안 좋은 몸으로 계속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퇴행성 변화라는 게 진행을 하거든요. 퇴행성 변화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엄청 새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물건을 많이 쓰다 보면은 물건이 조금 닳거든요. 결국 닳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항상성에 대해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형태로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인체에는 근육도 있고 한데, 근육이나 다른 일부 조직들은 재생이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대 조직이나 관절에 대한 일부 조직들은 혈관에 대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이 조직들이 재생을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라는 게 관절과 인대 조직에 생기면은 그 조직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후종인대라는 게 여기 있고요. 척추 피추체 뒤에. 그 다음에 여기는 황색인대라는 또 인대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황색인대의
비후가 일어나요. 비후라는 게 인대가 두꺼워지는 것도 있는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지니까 인대는 쭈글쭈글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두꺼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추체 간의 높이가 낮아져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서 인대가 좀 압축이 되는 거 플러스 인대가 내 주인이 나를 혹사시키네, 불안정하네, 나라도 좀 두꺼워져야 되나 하면서 두꺼워지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전으로 해서 인대 조직이 두꺼워지고 관절 조직도 좀 두꺼워지기도 하고 해서 이 관이 좁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변화가 일단 생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척추 협착인데, 그래서 척추 협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척추관, 이 중심에 대한 관,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척추관 협착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 자, 아까 원래 했던 설명으로 돌아가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기전은 퇴행성 변화고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또 그 전 원인은 요출골반에 대한 안정화 전략의 상실이라는 또 그 전 단계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요출골반의 안정화 전략의 상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기냐면 근육을 이상하게 쓰겠죠? 근육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육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럼 관절에 스트레스가 또 가겠죠. 관절통도 생겨요. 근데 결과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통, 관절통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네? 검사해봤더니 척추관 협착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이 진행이 된 걸로 해가지고 근육통, 관절통증을 연결을 시켜서 협착이 진행돼서 신경 건드리니까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는 순간 꼭 생각해야 될 게 퇴행성 변화는 그냥 하나가 발견되었구나 인 거예요.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에서는 다른 진단명이 있죠. 척추증. 결국 척추의 뼈에 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더라. 척추증이란 진단명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그러면 얘도 퇴행성 변화 온 거니까 아, 퇴행성 변화 있구나. 근데 퇴행성 변화가 있자마자 바로 또 따라 들어오는 게 요출골반의 안정화 전략의 상실이라는 게 곧장 따라서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통, 관절통증이 동반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척추 협착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를 이제 보러 가시면 MRI 사진상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까지는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되었을 때 연결되는 아주 관련성이 높은 증상이 뭐냐면 간헐성, 그러니까 간헐성이라는 게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경인성, 신경에 대한 증상이겠죠. 파행, 못 걷는 건데, 자,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통증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걷다 보니,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걷다 보니 양쪽 다리에 힘이 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앉아서 쉬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증상이. 결국에는 나는 쉬었다가 앉아서 좀 쉬니까 바로 돌아와요. 다시 걸어. 그러니까 다시 증상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100m쯤 걷다가 또 생겨. 앉아서 쉬어. 금방 또 증상이 없어져요. 다시 걸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 파행은 못 걷는다거든요. 내 통증 때문에 못 걷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좀 감각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 걷는 걸 말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생기냐? 아예 안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난 양쪽 다리가 저려 아파. MRI 찍었더니 척추협착이 관찰됐네? 관련성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막에는 얘도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좁아지다 보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손가락 줘보세요 해요. 저는. 그래서 손가락을 제가 꽉 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니까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좁아는 졌는데
제가 손가락을 느슨하게 쥐면 피는 통하겠죠. 증상이 안 생깁니다. 꽉 쥐면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쥐면 증상이 생겨요. 피 안 통한다고. 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척추 협착이 진행이 되었다 한들 그 혈액순환, 혈행에 장애가 있는 형태까지 뭔가 좁아져야 이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더라도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실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증상이 생기는데 정말 통증 없이 걸었더니 증상이 발생하냐 하지 않느냐, 못 걷냐 이런 거를 유심히 보시고 이제 수술적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양쪽 다리가 아파요. 척추관 협착이 진단됐습니다. 수술합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하는 케이스는 정말 전형적인 간헐성, 신경이성 파행 증상이 있을 때만 수술을 권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이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증상이랑 현상이랑. 그러면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불편한 게 뭐 힘 빠져서 못 걷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거예요?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아픈데요. 그러면은 협착이 있어도 아직까지 혈행장애는 생기지 않았나? 라는 형태로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환자분한테 질문도 많이 안 하고 MRI 자세상에서 너무 상태가 안 좋네? 수술합시다. MRI 보고 진단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아시면 필요 없는 수술을 좀 덜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필요 없는 시간과 비용, 네, 이런 것들도 아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은 절대 통증과의 연관성은 없고 걸을 때마다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좀 이상한 느낌이 나서 잘 못 걸어. 이럴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 통증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유를 찾아서 그에 대한 다른 형태의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